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데이비드 시버리의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임상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미국의 의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생각에 일일이 희비를 교차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4장 마음대로 살고 힘껏 행복해질 것. 신경질적인 이기주의자를 대하는 방법에는 뻔뻔한 정면 대응이 최고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다른 사람들과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기 존중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삼고 있지만 결코 스스로 실천하는 일 없이 남에게만 그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냉혹해진다. 그들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모든 사실을 자기를 정당화하도록 왜곡한다. 그리고 자기만의 비밀의 왕국을 지향한다. 비밀스런 울타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허물어지고 자신의 나약함도 들통나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주위에서 그가 가진 가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화를 내는 것 외에 그 무엇도 하지 못한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왜곡된 자존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위기 상황이 오면 아주 쉽게 멸망한다. 그 이유는 폭군의 신경질적인 이기주의가 저항을 받으면 그 스스로는 나라를 구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국가기강이 문란하고 국반이 허술하다. 특정인의 신경질적인 이기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제거되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다. 자신을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굽혀버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이 아닌 게 된다. 정신적으로 한 가지에 열중함으로써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철저히 비굴하게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 일어날 듯한 위기일발의 상황을 만들어 정면 대응하는 것이다. 매사에 자기 본위인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의도적인 침묵도 효과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허영심과 미성숙한 감정 표현을 일삼는 법인데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예 무시해버리면 스스로 자기 위주의 껍질을 벗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기주의가 지나치면 정신질환이 될 수 있다.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절 거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꽁꽁 묶인 사람이 된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전부 비비꼬아 해석하고 부정적인 의도로 받아들인다. 무슨 말을 해도 의미를 왜곡하고 악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타인과의 관계가 까다롭고 번거롭게 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경질적인 이기주의자는 병이 아니다. 그저 몸에 나 있는 자그마한 종기 같은 것이므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일 좋은 대처 방법은 이것이다. 무시하라. 독자들 중에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캐럴에 등장하는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를 접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가 미래의 처참한 고독을 맞게 되는 장면을 욕심과 이기주의에 대해 경고하는 우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상담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우화도 비유도 아니다. 탐욕스런 이기주의자에게 반드시 닥치는 현실 속의 냉엄한 말로이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면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자만심이 앞서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선택할 수도 없다. 모든 사물을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준, 그것도 왜곡된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는 한 모든 것은 뒤틀리게 마련이다. 자기 욕심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해방될 수 없다. 지나친 욕심, 탐욕의 가장 나쁜 점은 한번 물든 순간부터 인간을 무방비 상태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인류가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대하는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의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지금쯤 탐욕은 인간의 꼬리뼈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유물로 사라졌을 것이다. 전쟁, 사람을 먹이로 삼는 상업주의, 착취, 황폐한 지구 환경,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생활 속에서 파괴되어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 온갖 형태의 부패와 범죄로 인해 빼앗긴 소중한 유산들은 수없이 많다. 인간은 왜 이런 자살 행위를 해온 것일까?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만일 어떤 인간이 절의 고도에서 살고 있다면 고민의 대부분은 의식주와 직접 관련된 단순한 일뿐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해진 세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게 되면서 인간은 의식주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기주의라는 이름의 탐욕이 생긴 것이다. 탐욕으로 인해 파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문제는 아무리 깊은 늪에 빠져도 결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기주의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탐욕을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삼는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한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된 삶을 고집하는 한 더 빠르게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지금 삶이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자신도 탐욕적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부부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오직 사랑으로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의 행복을 느끼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공허함을 느낀다. 부부의 경우 각자 짊어져야 하는 의무를 지나치게 요구당하고 있다. 부부는 애틋하게 통하는 감정적 교류 없이 단지 가정생활의 의무에 속박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익히 알고 느끼고 있지만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남의 눈을 의식해 뻔뻔한 자신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나아가 상대방과 자신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일이 두려운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과 인생을 사랑하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이 쏟아붓는 노력을 의미 없다고 단정지어버리고 부부가 함께 희생하여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덧없다고 느낀다. 그런가 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해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단연컨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무시한 채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을 행하다 보면 후회만 남는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타인에게 전파되고 흡수되는 따뜻한 자기애에서 비롯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사회의 간섭적 의무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일. 진정한 자존감은 바로 이것에서 출발한다. 삶이 밝고 즐겁고 따뜻한 열기로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은 짜증나는 상황의 연속이다. 만약 당신에게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 믿을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면 절대 그를 상대로 똑같이 화를 내거나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상대방을 더욱 긴장시켜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다룰 때의 결론을 알려주겠다. 그냥 무시하세요.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부러 나도 널 모욕할 수 있다는 듯 찍어 누르려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칼끝처럼 경계하고 힘이 약해 보이는 상대 앞에서는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살면서 봉착하게 되는 온갖 짜증나는 일, 위기 상황, 심지어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히는 순간에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된다. 억지로 상대하려 하지 말고 함부로 화를 내지도 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자신만의 무기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과잉된 언행은 겁쟁이들의 특징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원숭이들은 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요란스레 소리를 낸다. 하지만 원숭이에게 겁을 먹은 동물은 별로 없다. 표범은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상대를 지켜볼 뿐이다. 처음부터 무작정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당한 자아를 지닌 자의 공격법이다. 꼬리를 치켜 세우거나 자신의 색깔을 바꾸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야만 힘있게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편에서 먼저 화를 내며 평정을 잃을수록 상대의 숨겨진 힘을 발견하기 어렵다. 반대로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의 진짜 모습이 곧바로 드러난다. 사실 순수하고 솔직한 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 외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연적인 순수함과 솔직함이 상대로 하여금 당신의 권위와 존경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교활한 사람들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처세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속에 복잡하게 진행되는 계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의 동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침묵으로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적을 부른다. 찬란한 하늘은 바람보다 강력하다. 길을 지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뺨을 때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벌컥 화를 내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고 이기적인 것일까? 이때 그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한다고 무조건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사도 마찬가지이다.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치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괴물이 되어 나를 괴롭힌다.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며 회피하는 사람을 배려 깊고 선량하다고 할 수 없다. 진짜 미덕은 착함이 아니라 착함을 달성하는 뻔뻔함에 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현재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량한 사람인 것이다. 인생의 인간관계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날 때는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을 골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자. 회피하지 말고 직접 대면하면서 공략할 엄두를 내는 동안에 당신 안에는 그것을 물리칠 힘이 생긴다. 모든 이야기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힘을 내는 자가 영웅이고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은 영원한 조연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웅과 조연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인생의 조연들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 손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차라리 아무 일도 생기지 말기를 바라며 문제의 뒤편으로 몸을 숨긴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처절히 후회한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 위기,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으로부터 인생의 기쁨은 시작된다. 내가 나를 위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래줄 것인가? 라피 힐렐의 Keep in Mind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며 마음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